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늘은요,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든으로 나왔습니다. 새소리도 들리고 햇빛도 너무 좋고 날씨도 따뜻해져서요. 네, 방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좀 저희 가든을 즐기시고자, 그리고 제 기쁜 마음, 제 행복감을 조금 더 전달하고자 이렇게 밖에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, 40대가 되면서부터 제가 덜하지만 덜하는 거에 의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저의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는요 81년생이고요. 이제 43살이고 저의 에너지 레벨, 행복한 레벨은요 이제까지의 삶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 또는 남성들이 덜 했을 때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이 10가지 한번 나눠볼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40대가 되면서 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. 남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심을 끄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, 여러분 뭐 유튜브다, 그리고 SNS다,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이 남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, 남이 어딜 가고 뭘 먹고 어디로 여행 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요, 당연히 내 삶이 조금 불행해 보입니다. 나는 너무 덜 가진 것 같아요. 나는 명품백 하나도 없고 여행도 자주 못 갑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면은 그냥 불행해지고, 아니면은 남이 가진 물건이 예뻐 보여서 쓸데없이 과소비를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남에게 관심 좀 이제 그만두세요. 남에게 관심 갖지 말고요,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. 저도 예전에는요, 인스타그램 정말 오랫동안 보면서 남의 생활을 엿봤고요. 그러면서 이것도 갖고 싶다, 저것도 갖고 싶다 하면서 막 사들이기도 하고, 그래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, 그리고 행복해지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.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을 끄고, 남에게 관심을 끄고 제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제 삶은 훨씬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말인즉슨요, 제가 했던 게 일단 운동입니다. 매일 운동합니다, 여러분. 네, 왜냐면요,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요,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, 몸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처지고 그러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이제 근육을 만들어줘서 조금 업 시켜주기도 하고, 또 저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그렇게 많이 돼요.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해주고요. 그리고 좋은 거 먹습니다. 좋은 거라고 해서 비싼 레스토랑을 간다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 아닌 건강한 음식으로, 신선한 음식으로 제 자신에게 상을 주듯,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게끔 그렇게 먹여줘요.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, 또 책이라 함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몇 년째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쌓아온 걸 그 책에 담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저의 간접 경험을 넓혀주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. 남한테 관심 가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시고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,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첫 번째 거 있죠, 그거를 일단 해보세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관심도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느끼기에도, 그리고 남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꽉 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제가 또 40대가 되면서 줄이기 시작한 게요, 이 커피이고 카페인입니다. 제가 이 마시는 커피는요, 여러분, 디카페인이에요. 사실 40대 전에만 해도 저는 아침에 한 잔, 그리고 오후에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셨습니다. 그때는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셨어요.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, 여러분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커피, 저도 너무 좋아해서 아직은 못 끊어왔어요, 여러분. 근데 커피를 못 끊는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면 딱 좋고요. 아무리 많이 드셔도 2잔 정도까지만 드시고, 그리고 커피를 드실 때
가능하다면 디카페인으로 한번 드셔보세요. 이 디카페인 커피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조건 화학적인 성분을 집어넣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CO2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카페인이 수용성이라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물의 증기로 해서 이 카페인을 없애는 거예요. 그래서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, 커피를 끊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디카페인 커피로 해서 여러분들의 카페인 양을 줄여서 수면의 질을 높여보세요. 왜냐하면 40대가 되면서부터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요. 그리고 40대가 되면서부터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수면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재생이 어려워지게 돼요. 그러면 우리 빨리 늙게 되고 안티에이징도 안 되고,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. 수면은요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.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양 좀 줄이시고,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들 있죠 여러분, 뭐 홍차라든지 녹차 이런 것들도 아침에 최대한 드시는 게 좋고,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네, 40대가 되면서 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학 성분이 덜 들은 화장품들입니다. 물론 얼굴은요 여러분, 네, 이제 40대가 되면서 확실히 노화가 느껴져서 뭐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뭐 비타민 A 크림, 비타민 C 크림, 비타민 B도 쓰는군요. 네, 그리고 여러 가지 크림들을 쓰고는 있어요. 그런데 얼굴 아래부터는요, 최대한 화학 성분이 덜 들은 뭐 유기농 제품을 쓰던지, 아니면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그런 크림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걸 써요.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아벤리의 세라캄입니다. 네, 이렇게 대용량 400ml로 나온 거고요. 요거는 너무 묵지도 않고 너무 끈적이지도 않아요. 정말 딱 적절하게 되어 있고, 여기 또 보면은 여러분 뭐 베이비, 어린이, 그리고 성인 다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성분을 봐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몸에는 특히 뭐 여름 좀 이럴 때는 이거 발라주고요. 이제 가을이 지나서면서부터는 저는 이것도 안 발라주고 대신 제가 만든 바디밤을 발라줍니다. 이 바디밤은요 그냥 천연 재료로만 되어 있어요. 뭐 쉐아버터, 그리고 코코넛 오일, 여러 가지 다른 오일 섞어서 그걸로 몸에 바꿔줘요. 왜 이렇게 해야 되냐? 우리는요 현재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 많은 화학 성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. 뭐 플라스틱에 들은 물을 마셔도 그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마셔도 우리 환경에 지금 많은 뭐 호르몬이라든지 화학 성분이 막 떠다녀요. 대기 오염,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 등등 해서 또 여러 가지 화장품도 그렇고요. 우리가 잘은 못 느끼지만 정말 많은 화학 성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몸에까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은, 물론 고기능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걸 몸에 자주 발라주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피부에만 스미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몸 안으로 어느 정도는 스며들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우리 몸의 호르몬계를 조금 이렇게 혼돈을 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제 몸에는 최대한 화학 성분이 들지 않은 유기농 제품이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제품,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밤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40대가 되면서부터 덜 먹는 것 중에 하나가요, 가공식품입니다. 가공식품 여러분, 정말 이 가공식품 종류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. 적게 가공을 한 식품 중에는 뭐 면류가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마른 콩, 뭐 우유, 뭐 요거트 등등 이런 것들 말고요 여러분, 초가공 식품이 있습니다. 이런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일단 편의점 음식을 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슈퍼마켓을 갔을 때 다 조리돼 가지고 우리가 뭐 오븐에 넣거나 전자레인지에만 넣으면 끝나는 그런 음식들 있죠. 그리고 뭐 과자, 빵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초가공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초가공 식품에는요 근본적으로 설탕, 정제된 탄수화물, 나쁜 지방,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고열량 칼로리, 그리고 여러 가지 색소,
방부제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뭐 가끔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, 여러분.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는 괜찮지만 요거를 거의 뭐 끼니 때마다 드신다 아니면 매일매일 드신다면요,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.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, 슈퍼마켓 가셔서 장 보세요. 신선한 거 구입하셔서 최대한 좀 간단한 조리법으로 드십시오. 처음에 요리를 할 때는 뭐 맛도 없는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칠 것도 많아서 귀찮지만, 이게 또 습관으로 들으면 요리하는 시간도 좀 짧아지게 되고 나의 요리 실력도 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치우는 것도 빨리빨리 치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습관으로 들이셔서 가공식품 최대한 적게 드시고 신선한 음식으로, 이게 뭐 야채든 고기든 상관없습니다. 신선한 재료로 조리하셔서 그렇게 드시는 게 여러분들을 가장 아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40대가 되면서 제가 덜하는 게 쓸데없는 만남을 적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친한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딱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요, 여러분, 그게 정말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다 바쁘잖아요, 여러분. 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좋아라 하는 소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 사람들,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, 이런 것들도 할 시간이 없어서, 할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면서 굳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. 대신 이 시간에 저에게 소중한 분들 있잖아요. 뭐 부모님, 아이들, 남편, 친한 친구들, 이러한 사람들 한 번 더 만나려고 노력합니다.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, 여러분?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. 나와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, 이거는 아이, 남편, 부모님, 친구들 다 상관없습니다. 일단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. 퀄리티 시간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지켜주시고, 좀 내 아이 사람,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좀 내 시간을 양보하시고 대신 필요 없는 만남은 좀 줄여보세요. 제가 40대가 되면서부터 덜 하는 게요,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저의 유튜브 채널을 처음 이제 개설하면서 이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졌고, 또 이제 인스타그램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인스타그램에서 저만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또 막 사람들이 올린 것들을 보고 또 참고하고 이러느라고 이 핸드폰에 보내는 시간, 그러니까 이 인터넷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? 이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메시지 하나에 답하려고 보죠. 아니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들어갑니다. 근데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막 몇 시간씩 가는 거 아시잖아요. 그쵸?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. 정말 시간 낭비예요. 그래서 솔직히 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 줄여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. 이거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등등. 그래서 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로만 해보세요. 이게 힘들다면 한 1시간 정도로만 해서 요 시간 안에서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,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,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, 아니면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내 자신을 발견하실 거고, 그리고 훨씬 나아진 내 주변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목표,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40대가 되면서부터 제가 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큰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.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. 그리고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던
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독일의 도시도 함부르크라고 해서 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.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희는요, 함부르크에서도 약간 외곽에 살아요. 여기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하우스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온 게 10년 전입니다. 그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너무 도시 여자여서 이런 곳으로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요, 여러분,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네,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저도 가끔씩 시내에 갑니다. 그리고 서울로 비행을 갈 때는 또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요. 물론 거기도 재밌습니다. 그렇지만 이 도시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재미는 있지만요.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가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. 네, 대신 주말 같은 데 있죠, 여러분. 네, 맛집 이런 거 찾아가지 마시고요. 대신 서울 근교나 정 안 되면 한강 고수부지에 가셔서 잔디라도 좀 밟고 오시고, 아니면 우리 서울에 여러분 산 많잖아요. 북한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 많으니까 그런 데로 좀 가시던지, 아니면 그냥 조용한 서울 근교로 차 타고 한두 시간 가셔서 좀 시간을 보내보세요. 그리고 지금같이 여름에는 이 나무며 풀이며 파릇파릇 너무 예쁘잖아요. 꽃들도 많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힐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40대가 되면서부터 제가 덜 하기 시작한 게요, 쇼핑입니다. 특히 패션 아이템, 옷 쇼핑이에요. 여러분, 쇼핑을 많이 할 때가 행복할까요? 쇼핑을 덜 할 때가 행복할까요? 네, 쇼핑을 덜 할 때가 행복합니다. 정말입니다. 네. 쇼핑을 하면 할수록 가지고 싶은 게 더 생기게 되고요. 그리고 이거를 양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사게 되고, 네, 양을 찾게 됩니다. 그런데 쇼핑을 덜 하기 시작하면 양보다는 질을 보게 되어 있어요. 물론 질이 좋은 게 질이 나쁜 것보다 좀 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질이 좋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것들을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, 이런 아이템들을 훨씬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입고 있는 요거 있죠, 여러분. 요 원피스도 제가 구입한 지가 4년에서 5년이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이렇게 리넨으로 되어 있고 시원하고, 네, 색상도 저한테 잘 어울려서 제가 여름 될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옷장에서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쇼핑이 이제 옷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쇼핑하는 패턴도 달라지고 그 숫자가 적어졌어요.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? 당연히 돈이 모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인 돈으로 제가 뭘 했을까요? 네, 투자를 했습니다.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. 그래서 지난 3년, 4년 동안, 네, 저의 자산은 정말 많이 불어나게 됐어요.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,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된 건 아니고요, 여러분. 예전에는 뭐 사실 솔직히 1,0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려웠거든요. 근데 그거에 훨씬 많은 돈을 제가 3, 4년 동안 주식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모으게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너무 이 미니멀 라이프가 제 삶을 바꿔준 그런 것도 많고, 저의 정신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저의 금전 상태 등을 좀 굉장히 많이 바꿔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대라시라면 더 이상 유행이나 트렌드 이런 거 그만 찾으시고, 남이 가진 거 그만 찾으시고요.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,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거, 그리고 질이 좋은 거를 골라서 쇼핑을 해보세요. 그리고 나머지 돈은, 네, 투자를 하십시오. 40대가 되면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덜 챙겨본 건 아니지만 왠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. 이건 바로 영양제입니다. 네, 이제 40대가 되면서 몸도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. 그럴 때 찾는 거가 이제 영양제인 것 같아요.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다양한 뭐 콜라겐 아니면 글루타치온 아니면 칼슘제 등등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, 여러분. 네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 이전에 일단 여러분들의 식단을 돌아보셔야 돼요.
이 영양제라 함은 화학적인 거를 막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. 비타민 C 요 약을 먹은 것과 비타민 C가 들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흡수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. 식단은 엉망진창인데 그냥 영양제만 드시다 보면 이 간만 무리를 받아서 간 건강만 나빠질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, 여러분들에게 몸에 맞는 그런 식단이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정말 영양제는 부수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40대가 되면서부터 또 해야 될 게 하나가, 어렵지만 식사 양을 줄이는 겁니다. 왜냐면요, 우리 몸은요, 이제 40대가 되면서부터 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 이런 것들도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. 그리고 신진대사, 소화 능력 이런 것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전과 같이 20대, 30대와 같이 똑같은 양을 먹어주게 되면 우리 몸은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합니다. 그리고 그만큼 소화를 못 시켜서 남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이런 것들이 또 살로 가서 살이 찌게 되고 등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두 끼를 드시던 아니면은 세 끼를 드시던 하루에 먹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한 80에서 90% 정도 되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뭐를 먹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네, 이 8, 90%를 드시면서 나의 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뭐 가공식품 이런 걸 드시면 안 되지만, 내가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먹으면서, 야채를 먹으면서 식단을 꾸렸다 그랬을 때 예전보다 한 8에서 90% 정도 드시면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. 장수를 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게 아니라, 장수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. 평소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식사를 하신 다음에도 훨씬 가벼우실 거고, 그리고 몸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도 덜어질 거고,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살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이제 40대 정도 되면 아직도 살을 날이 많긴 하지만 이제 인생을 좀 알 것 같잖아요.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무 남의 시선이라든지 남의 눈치,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,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40대가 되면서부터 확실히 이 몸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좀 노화가 되는 게 느껴지는 이런 시기인데,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 이런 거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, 또 몸 건강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건강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이 40대 이후의 생활을, 이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그때까지 안녕.